대구 국가산업단지가 기업 유치도 부진한 데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직격탄이 우려돼 조성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한 번 지정한 도시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이 구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매몰 처분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신 항만이 계속되는 적자 경영으로 자본 잠식 위기에 빠지자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치고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지만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9도, 안동은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은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늦은 밤에는 김천과 구미 등 서부 내륙 지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한 번 더 있겠고요. 북부 내륙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인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직격탄까지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단계 일반 산업용지 분양 때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분양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강력한 의지와는 반대로 262만 제곱미터의 2단계 공단 조성 사업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구시와 LH공사는 1단계 사업 분양률이 60%가 돼야 2단계 사업에 들어가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1단계 사업 분양률은 25%에 그쳤습니다. 일반 산업용지를 제외한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구역, 물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H공사 역시 1단계 사업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용지가 적어 경제성이 낮은 2단계 사업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LH 내부적으로 지금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수도권 그 규제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직격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기업 유치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여러 악재를 만난 대구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의 무게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은행은 오늘부터 2달 동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 원을 특별 대출합니다. 대구은행은 특히 노무비 비중이 높은 기업과 지역 특화 산업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이고 일반 대출보다 최고 1% 이상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구군청을 통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동차세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화성산업이 대구 죽전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최근 조합 측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 내거리 부근 5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지상 21층짜리 13개 동의 아파트 1,01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화성 측은 내년 중으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하고는 수년째 후속 조치를 못 내놓자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만큼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에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이 일대는 지난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음식점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로서는 권리 행사는 물론 못할 뿐더러 신개축, 정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져 있는 땅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재정 투입 의지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할 때도 어떤 용역을 맡겨가지고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타당한 그런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북구 산격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아무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8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당초 용도 지역인 준공업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 안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 열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한테 이제 다 통보를 해가지고 찬반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과다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현실성 없는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으로 주민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도록 하는 학습 부진학생 제로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6%, 중학교 0.47%의 기초학습 부진 비율을 2020년까지 제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진학생이 많은 160개 학교를 기초학력 오름학교로 지정해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두드림학교 60곳을 지정해 학습과 건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연수 과정을 늘리고 일선학교에는 튼튼교실 같은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자존감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올해 경북에서는 소규모 초중학교 10곳이 폐교됩니다. 봉화 소천초등학교 남회룡 분교와 영양 1월 초등학교 청북 분교 등 7곳은 오는 3월 1일자로 문을 닫고 안동 풍서초등과 풍천초등, 풍천중학교 등 3개 학교는 9월에 문을 닫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본교 학생 15명, 분교 1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70% 이상 찬성할 경우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이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한 건데 축산 농가에도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의 양돈 농장, 차단 방역선 안으로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000마리 중 절반이 넘는 4,400마리를 매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충만 처리하던 방식에서 해당 축사나 농장 전체로 매몰 처분을 확대하기로 대응 강도를 높인 겁니다. 면역 항체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자꾸 그 감염된 축이 추가적인 발생이 나오기 때문에 개체별로 계속 드러내서는 조기에 종식을 시키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또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군부대의 제독 차량을 지원받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백신은 효능이 크고 철저한 차단 방역이 뒤따른다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하반기쯤 되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접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이다. 의성 추가 발병 농장을 제외하면 일주일이 넘도록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어 이번 구제역은 앞으로 2, 3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간호사를 위주로 한 노조원들이 부분 파업을 해왔던 경북대 병원이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경북대 병원 노조원들은 어제 하루 전체 파업을 끝으로 오늘부터는 모두 현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경대병원은 지금까지 일부 가동하지 않던 병상을 모두 열고 외래 진료도 예전처럼 합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축소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왔고 올해부터는 하루 30-40명씩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50%대에 그쳤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는 3월 4일까지 괌과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2015 스프링 캠프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저녁 1차 전지훈련지인 괌으로 출발하는 삼성 선수단은 다음 달 2일까지 괌에서 기초 체력 훈련 위주의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오키나와에서 실전 위주의 본격적인 훈련을 펼칩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팀과 5차례, 국내 구단과도 4번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포항 영일신항만이 계속되는 적자 경영으로 인해 자본 잠식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1:1 포트 세일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건설 비용과 고가 장비 등 막대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영일신항만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여기저기 쌓여 있고 트레일러 차량도 간간히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포항 영일신항만은 지난 2009년 개장 이후 매년 평균 70억 원의 영업 적자가 발생해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780억 원 가운데 762억 원이 잠식됐습니다. 현재 남은 18억 원도 올 상반기에 완전 잠식될 상황입니다. 지난해 물동량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만 323 TU에 그치는 등 매년 물동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감소는 러시아 루블화 하락에 따른 쌍용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물량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또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일신항만은 5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신항만은 상반기에 긴급자금 80억 원을 투입하고 원금 상환 연기, 이자율 제고 등의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선사와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1:1 포트 세일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물동량이 북한 낮은 러시아 자로비노항을 이용할 것을 대비해 중국 훈춘에 건립된 포스코 현대물류센터와 협의하여 신규 물동량을 적극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동의 물류 중심 항만인 영일신항만 경영에 비상이 걸리자 오는 19일 도지사는 직접 영일만항을 시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계명대학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산업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 이벤트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계명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의 스포츠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에서 자전거 무인 대여와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대학교가 지난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경부로부터 그린휠 모범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그린휠 모범기관은 환경부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2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올해는 자전거 이용 현황과 편의시설 현황,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 등을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대구대는 2012년 전국대학 최초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공공자전거를 도입해서 지난해 이용자 수가 16,400여 명에 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와 함께 올해 예산을 우선 배정받게 됐습니다. 대구보건대는 지난해 고령자에게 개인별 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뷰티 서비스와 노인 영양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보건대는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 서비스와 부모 코칭 프로그램 등 2가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동궁원 알화장실이 2014년 제1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알화장실은 신라의 건국 신화인 난생설화를 바탕으로 알 형상의 역사성과 독창적인 디자인, 자연 친화적인 마감재 사용 등으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주 동궁원은 지난 2013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62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경주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시상금 500만 원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기탁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자인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일동 10만 원, 청도군 화양읍에서 소라리 이두현 씨 20만 원, 범곡 1, 2 경로 회원 일동 10만 원, 범곡 1, 2 주민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암양면에서 신촌리 마을 주민 일동과 현흥 1, 2 주민 일동, 바르게 살기 회원 일동 각각 30만 원, 부적 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20만 원. 청도군 화양읍에서 신복리 주민일동과 다로리 주민일동 각각 20만 원, 청도군 화양읍 서상 1, 2 주민일동 30만 원, 합천 1, 2 주민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겨울치고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은 많지만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산간 지역에는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구름은 동쪽으로 모두 물러나면서 낮부터는 대체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4도, 그 밖의 지역도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8도를 웃돌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북부 지역 예천과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7도로 낮 동안에도 기온은 비슷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내일 늦은 밤 서부 내륙 지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